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정치 형태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슬픔을 정치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슬픔이라고 하는 게 유가족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뭐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일 텐데, 제일 좋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7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의 한 5년 가까이 시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유가족들에게 그냥 내맡겨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영희 그 부원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분이 또 이번에 했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9제 거기에 이제 참석하지 않은 거를 갖고서 이번에 워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폐륜 집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49제에 참석을 안 한 거를 가지고 인간도 아니고 폐륜 집단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께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굉장히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이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국조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 응급차가 그 현장까지 가는 시간, 그 4분 정도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입장도 밝히셨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응급차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 더 소비가 됐던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보니까 명지병원에서 이제 디맷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응급의료팀인데 각 원래 대학 병원마다 응급의료팀이 있어가지고 이런 큰 국가 재앙이 발생하면은 이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응급지원팀이 다 있는데, 명지병원에서 출발했던 디맷이 해밀턴 호텔까지 가는데 걸렸던 시간이 50분 넘게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 지도를 찍어가지고, 퇴근 시간대 과연 명지병원에서 그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찍어보니까 40분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퇴근 시간에도. 그리고 실제로 거리상 따져봤었을 때 분당차병원에서 해밀턴까지랑 명지병원에서 해밀턴까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분당차병원에서 출발했던 응급팀 같은 경우는 25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명지병원에서 출발한 팀이 50분 넘게 걸렸던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만 신현영 의원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응급팀이 가느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은, 나를 태우러 왔던 게 아니라 어차피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갔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왜냐하면 응급팀이 신현영 의원을 직접 태우기 위해서 마포구에 있는 집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신현영 의원 한 명을 태우기 위해서 그 집에 갔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까지 같이 태워가지고 갔던 거죠. 근데 남편은 또 뭐 하시는 분인지를 봤더니만 이분도 또 희한하신 분인데 치과 의사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근데 이제 자기를 닥터 드라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드라큘라 뭐 치과 병원을 뭐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름도 좀 특이하신데, 그러면서 뭐 웹툰도 그리시고 뭐 별의별 거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뭐 CPR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뭘 하셨나? 일단 보니까 첫 번째가 인증샷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인증샷을 찍어주신 거죠. 민주당답다. 네, 그리고 CPR을 하느라 바빴던 게 아니라 15분 만에 현장을 또 떠나셨어요. 장관차를 타고서 보고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이 신현영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응급차 자체를 자기를 위해서 사적으로 썼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기랑 남편을 태우느라고 그 두 자리가 결국에는 응급팀이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응급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증샷이나 찍고 바로 또 현장 이탈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현영 의원을 형사 고발 조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남편분도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고 내놓으신 게 무슨 뭐 일을 확인해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머지 제가 치과 의사라고 해도 일을 보고서 이거 김영민이네?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그 현장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디맷 자체에도 보니까 신현영 의원이랑 그 의사분도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정당성도 없었던 것이고 가서도 할 일도 안 했던 것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모든 것들이 저는 신현영 의원 한 명으로 민주당의 위선성이 잘 보여졌던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야, 심지어 현장에서 있었던 시간이 15분. 15분, 네. 15분 안에 다수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은 뭐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공중부양까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성 대표가 잘 얘기해줬지만 출동한 시간이 보니까 이제 뭐 12시
그러니까 30일로 넘어왔죠. 네. 그러니까 29일 날 참사가 발생한 거고 다음 날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0시 51분 이때였거든요. 진짜 바빴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뭐말 그대로 그냥 대충 상황 정리되고 이때가 아니라 정말 이태원이 난리가 났을 때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데가 몇백 군데가 아니에요. 고작 열몇 군데.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 뭐 마포구 염리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염리동이면 제가 생각하는 동선으로 꽤 돌 텐데 그쵸. 뭐 가는 길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마포 염리동이면 마포역에서도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현영 의원이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장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장사를 하고 15분은 누가 봐도 이 핑계가 안 돼요. 15분을 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한 명을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게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기관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진이 중요해요. 저도 사진. 그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게 아이들이 많잖아. 네. 그러면 직원한테 야, 나 사진 좀 찍어줘. 그럼 이런 거 솔직히 한다고 나도. 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해요. 아, 근데 그것도 네.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죠. 그때가 그러니까 언젠데. 그 데려간 그 마음이 어떻게 이 상황에 이걸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너무 제가 소름이 돋는 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시간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집에 있었는데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막 현장 영상이라고 하면서 맞아, 막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가슴이 딱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뭐 영화 같은 장면인 거예요. 진짜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장면이 펼쳐져 있으니까. 집에서 제가 봤던 감정도 그런 감정이었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잖아요. 네. 아니 청년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막 뭐 수백 명 가까이가 길거리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너무 가슴 아픈 그 반응이었죠. 현장에 가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네. 15분 동안 그걸 찍고 딴 데로 갈 생각을 한다?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남영희 그 부원장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진짜 이게 인간답지도 않은 행동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인간답지도 않은 행동인 거죠. 근데 그 다음 행보조차도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간 듯한 정황이 너무나 네, 의혹이 생기는 그런 자리였죠. 근데 웃긴 거는 신현영 의원이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비판들을 하니까 네. 성명서를 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하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네. 뭐 인정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죠. 뭐 저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정말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쏙 뒤쪽으로 빼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본인들이 진실 규명하라고 하면서 서남수 장관 컵라면 먹은 걸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뭐 사퇴 결의안 이렇게 들고 행사도 하고 그쵸, 그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작 아마 그분은 제 기억에 컵라면 안 드셨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다들 식당에서 드시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못 떠가지고 이렇게 또 끼니를 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이제 경험상 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돈에 미친 사람이고. 이거 나는 명언이다. 나는 뭐에 관심이 없어. 그럼 거기에 이제 미쳐 있는 사람인데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이제 항상 뭐 강조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애당초 우리가 제3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그분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건 저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야지 발생하지 않을까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만드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네. 그분들의 슬픔을 내가 대신 느껴가지고 대신 공감을 하겠다. 너네는 왜 공감하지 못하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